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방송은 심토스 2024와 디지털 제조 혁신 트렌드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 각자 이제 조금 다른 주제로다가 세 분이 방송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선 가까운 옆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할까요? 예. 저는 한국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사업부에서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팀을 맡고 있는 김태호 이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저희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저희 솔루션, 저희 브랜드 이름으로 인더스트리 오퍼레이션스 X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인트엑스의 박정일입니다. 저희 인트엑스는 제조 AI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공장, 자율머신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번 심토스 전시회 때 어떻게 자율공장을 만들고 또 자율머신을 만드는지 각종 AI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킨텍스에 개최되는 심토스 전시회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공자기계산업협회 김경동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실은 오늘 방송은 좀 특별 방송으로 꾸며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심토스 2024. 저도 오늘 오면서 매년 하는 줄 알았는데 한 2년마다 하시는 거로 있어서 이제 김경동 상무님은 맨날 중에 이제 이거를 발표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많이 와서 구경을 하실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우선은 지멘스의 김태호 이사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넘기면 되나요? 예.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지금 요즘 많이 이야기들 하고 계시죠. 뭐 서스테너빌리티나 뭐 데이터 팩토리 같은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 매니징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이런 그 토픽이 대두된 이유가 저희가 몇 번 겪고 그다음 실생활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태들이 있죠. 첫 번째로 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지만 얼마 전에 혹한도 닥쳤고 그런 것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저희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운송 공급망 등이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붕괴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거는 고령화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숙련된 기술자분들이 점점 팩토리에서 떠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인력난도 겪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 겪는 인력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하나의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생산성을 높이건 연행 생산을 하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고 효율을 조금 더 높이고 우리가 서스테너블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산업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솔루션으로 하나 가지고 가고 있는 게 공정을 빨리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한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자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는 이제 공장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은 다 버려지는 것들이었죠. 지금 뭐 일반 공장에서 생산된 데이터 양을 한번 따져보니 한 2200TB, 스트리밍 서비스로 따지면 한 50만 편의 영화 정도 되는 게 매달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쉽게 바뀔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데이터 핸들링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플로어, 즉 공작기기라든지 다른 오토메이션 레벨의 장비들이 돌아가는 하나의 공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 탑플로어, 저희 클라우드 레벨에서 사스나 파스 시스템으로 솔루션을 돌리는 소프트웨어와이즈 된 솔루션이 있는 레이어를 말하죠. 저희가 지금 도전하는 과제는 샵플로어 레벨에서 탑플로어 레벨까지 어떻게 갈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솔루션들이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하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나 빅데이터 매니징 솔루션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 말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전통적으로 하나의 생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디자인 과정과 리얼라이즈 과정하고 옵티마이즈 과정을 가집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들이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IT, OT,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흔히 불리는 IT와 OT 통합된 솔루션으로 첫 번째 IT 레벨에서 역학적인 모든 모델링을 애널리시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석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OT 영역까지 뻗쳐서 거기에 해석된 모델의 물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토메이션 레벨에 설계를 할 수 있는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또 검증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한 뒤에 알 수 있었던 모든 검증 내용들을 소프트웨어 세상에서 가상 PLC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봄 리스트, 뭐 PLC 세트나 드라이브 세트를 가지고 실제 공장을 만들게 되면 그 공장은 가상 세계에서 생성된 공장의 완벽한 트윈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얘의 역할은 거기서 로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상 공장에 보내줘서 끊임없이 보시는 바와 같이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또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실제 라인에 반영시켜주는 지속적인 최적화, 즉 저희는 옵티마이즈라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데이터 커넥티비티 팩토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팩토리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디벨롭되는 공장을 데이터 매니징을 함으로써 만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디자인과 리얼라이즈와 옵티마이즈의 한 과정을 병렬 엔지니어링으로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데이터 매니징 팩토리의,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세상하고 가상의 세상이 하나의 빅데이터 사이클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어떤 형태의 재앙이라도, 어떤 형태의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군의 생산 라인 또는 공장을 만드는 게 저희 빅데이터 매니징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지멘스가 요번에 심텍스에 출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좀. 저희가 이번에 나온 컨셉은 얼마 전에 CES에서 저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AI랑 빅데이터 이슈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앞에 제가 잠깐 설명드린 이 내용으로 하나의 트윈 환경에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걸 테스트 벤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PLC 등으로 이제 자동화된 PLC를 구독 서비스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성형 AI가 제일 잘한 게 코딩이죠. 그 코딩을 오토메이션 레벨까지 적용시켜서 누구나 쉽게 산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하나의 통합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번 심토스에 출품된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와이즈된 저희 빅데이터 검증된 솔루션들, 커팅 엣지를 어떻게 검증하냐는 듯, 그 다음에 그 가공된 물품의 퀄리티를 어떻게 검증하냐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OEM들을 위한 디지털 트윈 커미셔닝,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상에서 장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컨셉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마찬가지다시피 빅데이터 기반의 가능성 무궁무진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CNC 공작기계 머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표준화하고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지를 잘 설명드리는 솔루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는데, 이 첫 번째 발표할 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아까 자기소개도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이 솔루션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 쪽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고, 이거와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오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 회사의 목표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한 건 자동화 분야였습니다. 기계를 전공했고요. 자동화 부주해서 역사적으로, 산업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자동화가 굉장히 발전해갖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90년대 말부터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게 자동화의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제 자율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제조업 현장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 대응 능력이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유연하게 시장을 잘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제조 현장에 있는 피지컬한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구현해보고 지금 해보고 있다고 지금 이제 그 전에 발표해 주신 그 김태호 이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김태호 이사님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지멘스의 뭐 CEO가 얘기한 것처럼 요새 이제 그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가 커다란 그 덩어리 세 개가 이제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X, 뭐 그 어제 뉴스에 보니까 현대 자동차도 뭐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 X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뭐 가동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 방향 쪽에서 일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또 요즘에 이제 일반인들도 다 뭐 갑자기 다 관심이 많아지신 이제 AI. 사실 AI도 그전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사실 인더스트리얼 AI에 뭘 할까가 계속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웃풋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 AI 그러면 뭐 다 된다 이랬는데 이제 저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이제 본 게임이 이 세 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뭐 승자수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걸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 그 이 박종훈 대표님이 좀 그 제가 자료를 미리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시죠. 예. 일단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저희가 2013년부터 뭐 AI 뭐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갭이 실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갭들을 어떻게 지금 해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타이틀은 이제 오토노머스 팩토리 앤 머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뭐 굉장히 많은 뭐 데이터 분석이나 AI나 또는 디지털 트윈 같은 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뭐 유효성과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는 있으나 실제 이제 피부로 느끼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보면 공정 단위나 어떤 설계 어떤 태스크 단위나 이런 쪽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굉장히 잘 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제조 기업 관점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은 크게 이제 차이를 못 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게 자율공장 솔루션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사람 또는 이제 사람 없이 기계들이 24시간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 물건 생산이 아니고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들을 스스로 알아서 이제 인지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에서 핵심 기술들이 이제 제조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나 그다음에 AI 기술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율공장에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기반의 어느 자동차 회사나 어느 전자 회사나 생산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경쟁에 대한 한계, 서로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 김태희 이사님도 말씀하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도 있지만 기후의 변화도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 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인력의 변화, 생산 가능한 절대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그 현상들을 어떻게 이제 대체할 것인가도 자율공장 솔루션이 굉장히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AI라는 것들을 저희가 2013년, 14년부터 쭉 지금 현장에 해오다 보니까 단위 공정의 혁신 가지고는 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지만 이런 AI 기술을 잘 이용하게 되면
현장에 보통 OT라고 하죠.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기계를 만져보고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노하우가 있으면 기계 상태가 어떤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고 아침 출근부터 이제 잘 만들어내는 물건을 잘 만드는 데 잘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노하우나 그런 경험치,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AI로 잘 녹아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저희들이 이제 출발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AI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레시피 AI라고 기계 세팅을 최적화해 주는 겁니다. 기계 상태나 어떤 환경 조건에 맞춰가지고 기계 스스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제 오퍼레이팅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이제 레시피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퀄리티 AI는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품질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품질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이제 페트롤 돌면서 기계 상태도 확인하고 온도도 확인하고 뭐 진동도 확인하면서 아, 이 정도 기계 상태면은 양품을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AI로 시켜서 이제 품질을 예측하는 퀄리티 AI 그런 부분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나온 물건에 대해서 검사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하기 위해서 인스펙션 AI가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장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기계, 로봇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어떤 AI들,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AI 기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데이터와 결과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뭐 보편화된 데이터 리스트나 이런 거 가지고는 뭐 사람이 보고 의사결정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디지털 트윈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조 현장에 특히 이제 오토노머스 팩토리 관점에서 크게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의 통합입니다. 실시간 통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계의 데이터나 뭐 물류의 데이터나 그 다음에 MES 시스템에 ERP 시스템에 나오는 오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제조기업 가면은 거의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쉽게 통합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제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까지의 기관 시스템들은 과거 이력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로그를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이제 스테이터스, 현재 모니터링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지만 미리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자율 운영, 그러니까 기계들을 맡겨놓고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 예측에 관련된 이제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미래 예측에 대한 데이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세 번째가 이제 공간의 확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기술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려면 우리 공장뿐만 아니고 우리 부품을 만드는 우리 회사에 공급하는 부품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그 다음에 납품하는 위쪽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공간, 그 다음에 한 공장뿐만 아니고 국내 공장뿐만 아니고 해외 공장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트윈의 공간의 확장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비용의 이제 축소라고 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제 AI를 해보면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검사 AI, 인스펙션 AI를 많이 만들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스펙션 AI를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검사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하게 되면 카메라로 사진을, 영상을 찍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제품의 스펙이 바뀌게 되면 이 AI도 체인지가 돼야 됩니다. 체인지가 되면 보통 현장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특히 이제 자동차 분야 같은 거는 양산 검증이 있습니다. 양산에 적용해도 될지 안 될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양산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양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서 투입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은 그렇게 열어주지 않거든요. 양산하기 바빠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얼마든지 시험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양산 검증도 해서 오케이 되면 현장에 프로바이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디지털의 안전입니다. 이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물리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지능형 자율 공장 그러면 이제 요새 그 전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많고 그런 그 저희가 있었는데 제가 요까지는 이해를 하면서 조금 약간 의문이 나는 게 이제 디지털 트윈 요 첫 번째 의문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다소나 지멘스의 테크노매틱스나 뭐 델미아 같은 거와 어느 정도 이렇게 겹칩니까? 아니면 좀 의문스러워서요.
그거랑 전혀 이렇게 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까? 아니면 약간 좀 중복 서로 경쟁 상대입니까? 이거 궁금한데 약간. 그 경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서로 이제 협력 관계라고 보이고 앞으로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들은 어떤 피지컬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디지털 트윈들이 쭉 왔고 그다음에 제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왔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데이터 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AI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 AI를 만들어보고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좀 틈새 시장입니까? 마인드 스페어도 아니고 뭐 디지털 매니팩처링도 아니고 뭐 제가 중간에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실제 아까 잠깐 제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저희 쪽 본사랑도 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지멘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셉 중에 엑셀러레이터라는 컨셉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가진 포트폴리오 베이스에 이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이제 마케팅 파워를 쉐어하겠다는 의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누군가 틈새 시장을 노리고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데이터 핸들링의 비즈니스는 없어요. 그래서 서로 중복되는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서로의 장점을 잘 가져갈 수 있는 컨셉으로 이제 만드시는 거고요. 뭐 그래서 지금 뭐 예전에 일반적인 뭐 전형적인 제조 트렌드에서 지금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모델 드리븐 하건 데이터 드리븐을 하건 빅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예, 뭐 협업 모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많은 보시는 분이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도 보시는 분이 그 저희가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뭐 이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쪽은 영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좀 그거고 제가 좀 어려운 질문들을 초창에 많이 해서 좀 죄송한데 두 번째는 내가 이 자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보통 기계들이나 이게 이 머신 센터 이런 데들이 데이터를 그 기계 자체 데이터를 잘 안 열어줘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우리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일반적인 빅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기계와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장님이니까 뭐 약간 좀 전략이 있으신지 왜냐면 고급 기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다 그 기계를 자기의 그 캐릭터리스틱이나 뭐 이런 거를 안 주는데 그렇다면은 디지털 트윈 만들 때 굉장히 약간 좀 부실한 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AI 첫 프로젝트 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 현장의 데이터가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가보면 현장의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없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에서 봤을 때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도 잘 돼야 되고 양질의 데이터지만은 양질이라는 것은 AI가 학습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그게 AI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독일과 같이 협력해서 뭐 뒤에도 약간 설명드리겠지만 데이터 표준화 정책,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정책에 맞춰서 뭐 ISO 국제 표준도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가 해결이 되시면은 여기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솔루션에 대해서 가능성을 많이 할 거고 이제 그거가 와서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 기본적인 아주 표준만 하면 안 됩니다. 이 표준 가지고는 그럴듯한데 표준은 그냥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게 표준 데이터들은. 그래서 질문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그 브라운필드라고 하죠. 이제 말씀하신 이제 돌아가는 기존의 공장들의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브라운필드 커넥티비티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받아들인 어차피 몇 개 안 되는 프로토콜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제 공작기 산업에서 표준화하는 그런 또 협회가 있어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마티라고 있거든요.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샤플로우 레벨에서 커넥티비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로 이제 옮겨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런 훌륭한 솔루션들이 많이 파생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유럽 같은 데는 약간 자기 것 큰 회사들이 약간 그 뭐 지멘스라든가 뭐 큰 회사들이든가 그 전문 회사들에게는 약간 표준 자기 데이터를 오픈을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척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 부분들이 데이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최근에는 이제 산업부 중기부 저희 기관 우리 정부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부터는 이제 데이터 표준화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 반영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이해하시고 요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하시죠. 그럼 이어서 그러면 한 사례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이제 플라스틱 사출 공정에 대한 지능 자율화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우리 플라스틱 사출하면 많이 현장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하다 보니까 스펙 체인지에 대한 이제 공정 오퍼레이팅 체인지라든지 그런 것을 핸들링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현장 작업자분들이 외국인도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팅 기술의 문제까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율기술을 한 케이스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통 이제 중소기업의 현장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사출기를 뭐 작게는 10대, 많게는 이제 몇 수십 대를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보통 지금 보시면은 사출기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현장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출에 관련된 사출 공정에 대한 모든 데이터, 모든 장비에 대한 데이터들을 뭐 최근에 AAS라는 이제 독일에서 또 유럽에서 이제 표준화하고 있는 현장 데이터 표준화 형태가 있습니다. 그 형태에 맞춰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윈에다 다 올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게 장비 데이터도 있고 품질 데이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내에 다 올리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AI가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서 결과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사례는 이제 CNC 가공 쪽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NC 가공 쪽도 여기도 이제 보통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테슬라 쪽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생산량이 한 90만 대 정도 되다 보니까 24시간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 중에 이제 품질 문제에 대한 불안성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품질 검사를 사람이 계속하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이제 전량 수출하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품질 검사하는 분들이 또 여기도 외국인 근로자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을 최소화하고 이제 제품의 로딩부터 검사, 언로딩까지 풀 이제 오토메이션으로 하자 해가지고 오토메이션하고 저희 AI 돼가지고 자동화, 자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케이스도 지금 현장 보시면은 현장에 보통 이제 이런 정밀 가공 쪽에 로딩, 언로딩은 요즘 자동화 기술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요. 뭐 조금만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자동화가 잘 되는데 이 자동화된 장비와 검사 장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양한 메이커의 가공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AS 기반의 표준 기반의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데 특히 저 AS는 보통 이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할 거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율공장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현재의 공장 중에 가장 탑 레벨의 어떤 수준의 이제 데이터 수집을 요하게 되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잘 헌팅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스페이스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고 AI들이 다 동작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뭐 보시는 화면은 AI가 직접 어디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뭐 굳이 현장에 안 가더라도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런 AI들이 현장과 같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데이터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타임에서 향후 1시간 동안 또는 3시간 동안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리얼타임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품질의 이슈나 설비의 이슈가 있으면은 그것을 다 이제 이벤트로 날려서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거죠.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자율공장 솔루션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자율공장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 두 가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표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떤 자율공장 솔루션까지 운영하려고 하면 AI들이
뭐 어떤 품질에 대한 문제라든지 설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물류에 대한 문제다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사람한테 이제 뭐 필요에 따라 요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데이터 표준적인 데이터가 잘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 표준에 관련된 구조의 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제대로 돌아와줘야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도 잘 운영하고 있지만 뒤에 보시면 저 LCDPP가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납품 측면에서 최근에 뭐 탄소 데이터들 이런 거 많이 중요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PP 같은 경우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품질 보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떤 품질 기준이나 품질 보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공을 했고 어떤 형태로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 보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디지털로 규명을 해야 될 내용인데 이런 것들도 뭐 이런 솔루션에서 다 커버 가능한 이유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겪고 있는 거 보게 되면 현장 전문가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공작 기계를 우리가 돈을 주고 투자를 해서 사다 놓더라도 그 공작 기계를 누가 어떻게 잘 운영하에 따라가 생산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이제 OT 분들의 전문가를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이제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해외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더욱더 이제 이런 것들 이슈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의 OT분들의 행동 패턴들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그걸 AI로 그대로 녹아내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셀프 러닝 AI가 있습니다. 앞에도 뭐 AI 기술 설명할 때 설명드렸지만 기계 세팅을 어떻게 잘할 거냐, 품질 예측을 어떻게 잘할 거냐, 나온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검사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이제 레시피에 기계 세팅하는데 최적화할 수 있는 그래서 피드백에서 재학습에서 가장 이제 기계를 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셀프러닝 AI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자율공개 솔루션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좀 하나 질문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회사가 Asset Administration Share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서브 모델에 AI 모델도 있고 이제 쉐이프도 있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때 그냥 AI 모듈만 할 것인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이거 디지털 트윈인데 모양이 없네. 그다음에 이게 뭐 작동하는 거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하나도 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뭐 CEO나 사장님들은 야 디지털 트윈 이렇게 모양 이렇게 똑같이 있고 여기는 피지컬이 있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설득이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까 영상 한 거가 그냥 모양만 보여준 거예요?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처럼 또 뭐 이렇게 요구하는지 않을까요?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맞는 데이터 수집이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같이 극대화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AS 같은 건 첫 번째 질문에 AS에 대한 서버 모델은 저희만 이제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독일의 IDTA가 이제 저 AS를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부터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서버 모델도 있지만 뭐 독일에서 만드는 서버 모델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AI와 관련된 서버 모델들은 저희 쪽에 한국 쪽에 채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은 앞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디지털 트윈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뭐 3D 모델 물리적인 요소를 그냥 이제 뭐 버추얼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한다로 지금 이제 좀 이제 좁혀져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안전이든 뭐 시큐리티든 뭐 옵티마이제이션든 이런 것들을 다 잡아여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는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뭐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제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 막 코딩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갭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참 힘들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안 올라온다는 게 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상호 운영성 확보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들을 누가 먼저 확보하냐 따라 가지고 데이터 활용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디지털 트윈은 이제 종합이 돼가지고 뭐 마케팅이나 뭐 이게 그냥 종합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뭐 기계 그러면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은 그 시각이라는 거가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쪽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좀 그동안은 그 기술적인 걸 좀 했었는데, 이제부터 조금 심토스 2024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공작기계 산업협회 김경동 사무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심토스가 한 2주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심토스 전시장에 왔을 때 좀 잘 볼 수 있게 좀 효과적으로 전시장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보는 심토스 2024 및 출품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드릴 순서는 심토스 위상, 개최 개요, 창업체 현황, 경쟁력, 주요 부대 행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토스 위상입니다. 심토스는 2012년까지는 공작기계 위주로 이제 전시를 했었고, 킨텍스가 10만 스퀘어로 이제 확장된 이후부터는 생산 제조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전시회를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만 명 참관객이 방문하는 전시회를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위상으로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4대 생산 제조 기술 전시회로 도약을 했습니다. 심토스 개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토스 2024를 보실 때 주요한 포인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개국 1,300개 업체가 6,000부서 이상으로 이제 참가를 했으며, 생산 제조업계 최대 하두인 지능화, 디지털화, 자동화 관련 출품 확대로 이제 로봇 및 디지털 제조 기술 특별전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가이드 투어, 글로벌 디지털 제조 핵심 컨퍼런스, 바이어 상담회, 디지털 제조 기술 테마관, 오픈 스테이지 등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심토스 2024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5해 동안 킨텍스 정관을 다 사용할 예정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시 분야로는 금속 절삭 및 검형 기술관, 소재 부품 및 제어 기술관, 툴링 및 측정 기술관, 절단 가공 및 용접 기술관, 프레스 및 성인 기술관 등 5개 전문관과 로봇 및 디지털 제조 기술 특별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심토스 2024의 참가업체 현황입니다. 국내 참가업체 비중은 업체 수나 부서 수로도 국내보다 해외가 더 많이 참가하는 전세입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순으로 참가를 합니다. 생산 제조 기술별 5개 전문관과 특별전의 참가업체 비중도 금속 절삭 및 검형 기술관, 절단 가공 및 용접 기술관, 툴링 및 측정 기술관 순으로 참가를 합니다. 다음은 심토스만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환과 제조 혁신에 대응할 키워드로서 심토스 2024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6년 만에 이제 정상 개최되며, 가공 장비부터 디지털 제조 솔루션까지 생산 기술의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 가공을 위한 생산 제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5개 전문관과 1개의 특별전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판로 확대와 새로운 가치 창출의 열쇠인 심토스 2024는 전체 참가업체 중에 58.3%가 해외 기업입니다. 해외 기업들이 하이엔드 산업을 위한 기술 선도국의 신제품과 신흥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지능화, 디지털화, 자동화의 출품 확대로
전문가과 특별전을 연계해서 수요와 공급 트렌드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혁신적인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과 기술의 미래인 정보 교류의 연결성을 확대해서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별히 로봇 및 디지털 제조 기술 특별전을 이번에 처음으로 론칭을 했습니다. 그 특별전에는 4개의 주제 테마관과 5개의 핵심 테크니컬 존을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 생산 제조 기술과 디지털 제조의 상호 연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컨퍼런스와 오픈 스테이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그림은 디지털 제조 기술 특별전이 개최되는 7, 8홀의 레이아웃입니다.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기술의 적용 사례가 공유될 4개의 테마관입니다. AI 테마관은 국내 대표 공작기업 창업체와 연결성 기반의 지능화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며 로봇 및 장비 테마관에서는 자동차, 기계 등 8대 업종에 적용할 9개 표준 모델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NC 시스템 테마관에서는 스마트 제조 장비용 CNC 시스템의 연구개발 성과 전시와 인력 양성 사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유치한 다이캐스팅 테마관에서는 정밀 주조 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율 제조로 향하는 첫걸음인 AI 팩토리 테마관에서는 금속 가공의 자율 제조를 실현할 절삭 가공 데이터의 연결성과 데이터의 지능화를 선보이기 위해 협회와 DN솔루션즈, 스맥, 현대위아, 화천 등인 주요 4개사가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기술연구원과 독일의 우마티, OPC 이외에 협력해서 생산 제조 전 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데이터 지능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심토스 2024 주요 부도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1 전시장에서는 3월 로비에서 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고 저녁에는 개막 축하 리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바이어 상담회와 첨단 공작기계 가공기술 세미나 그리고 다양한 참관객 체험 부대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년 후에 생산 제조의 미래를 바꿀 제조 혁신 기술을 제시할 글로벌 디지털 제조 혁신 컨퍼런스가 자율 제조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4월 1일부터 전시기간 내내 이 전시장 7, 8월 컨퍼런스룸과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존 6홀이 아닌 7, 8월 전시장 내에 별도의 컨퍼런스룸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레이아웃은 보시는 바와 같고 각종 전시장 내에 있다 보니까 소음 대책들을 확실히 마련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컨퍼런스를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12개 주제, 63개의 세션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각종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내용들은 심토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월 2일에는 로봇 대응 및 자동화 기술과 탄소 중립 대응 솔루션이 소개될 예정이며 산업 변화를 이끄는 적청 제조 기술, 자율 제조 원, 철강 구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소개될 예정이며 4월 3일에는 디지털 생태계와 디지털 기술과 자율 제조 2가 될 예정이며 4월 4일에는 미래 산업의 지능화, 경량화,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플라스틱 산업과 AI 제조 혁신과 디지털 트레이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입니다. 4월 5일에는 뿌리 산업의 대전환, DX와 스마트 팩토리, 기가 캐스팅과 중소부품의 상생 전략이 발표됩니다. 이 밖에도 참가업체의 신제품, 신기술 등 전시 내용과 연계한 오픈 세미나장이 이 전시장 7, 8홀 내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시장 전체 레이아웃입니다. 정규 주차장 위에도 임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 개최하는 심토스는 전체 주차장이 이제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 2 전시장 이동하는 것은 무궤도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토스 2024의 출품 트렌드입니다.
이번 심토스 2024는 그 출품 트렌드는 기술적으로는 고속, 고정밀, 유연 생산 등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고 디지털 제조를 고도화하거나 최적화하는 솔루션 제공과 사회 이슈 해결 노력 및 신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공작 기계는 하드웨어 강화와 복합 가공 유연 생산 시스템과 핵심 유닛 및 부품은 난삭제 복합 가공 고품질 확보를 위한 기능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유닛의 성능 고도화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솔루션 측면에서는 가공 효율성 확대와 AI 기반의 솔루션 확대를 위한 지능화와 ICT, IoT, 융합형 하드웨어와 운용 제어 소프트웨어, 자동화 시스템의 고도화와 AMR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가 선보일 예정입니다. 사회 이슈 해결 측면에서는 장비는 대기 전력 감소, 열 변형 해석의 구조 개선, 소비 전력 모니터링과 CO2 배출량 감소와 미세먼지 절감 및 이종 소재 접합 기술 등이 출품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한 가공 플랫폼의 고도화와 자율 제조 공장 운영 서비스, 후처리가 필요 없는 사실적인 3D 프린팅 제품이 출품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리 보는 심토스 2024와 출품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2주 후에 개최되는 심토스 2024에 관심 있는 많은 참가객이 방문하여 디지털 제조 고도화와 제조 혁신의 현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그 올해는 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장비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3가지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더 골치 아파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제가 이 지멘스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하는데 그 이제 그 CEO가 이렇게 3개 정도를 얘기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김 이사님은 우리 그 어떤 쪽으로 좀 이제 개인 의견도 좋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커스터머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걸 실패하지 않고 조금 내가 공부를 하든지 이거를 들여올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주실 게 하나 있을까요?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CES에서 저희 그 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를 조금 혼용해서 쓰시는데 그건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거든요. 디지털 트윈은 뭐 제일 발달한 형태의 트윈이 이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는 그냥 심플하게 설명하면 뭐 싸이월드 같은 그런 하나의 뭐 소사이티적인 게 조금 강조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저 프렌들리한 인터페이스가 많죠. 그래픽적인 거라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적인 분야는 일반인들이 조금 진입하기 어려운 약간의 정말 전문가들만 진입할 수 있는 거란 생각이 있는데 뭐 발표하시는 자료 등에서도 보이지만은 저희가 노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라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점점 그만두시고 그 대체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단계를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하나의 산업군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하우를 자기가 가진 컨셉이나 노하우 아이디어를 가지고 쉬운 솔루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라 계속 표준 이야기도 하시고 AI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방식들은 이제 전형적인 우리 뭐 일반적 오토메이션 레벨의 컨셉에서 조금 벗어나서 데이터를 드리븐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모델을 드리븐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2개를 어떻게 접목할지를 보고 나머지는 아이디어의 문제지 미래는 모듈 타입 패키지라는 솔루션 또는 버추얼 PLC 같은 걸로 이제 공장 같은 것도 구독 서비스로 바뀌게 될 거예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뭔가 A라는 프로덕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A 프로덕트에 대한 하드웨어 패키지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레벨의 버추얼 PLC를 구독해서 A라는 프로덕트를 그쪽에서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미래의 목표고 지금 인더스트리 메타버스가 이제 지향하는 바인데 뭐 벌써 그런 쪽에 쓰는 솔루션이 있어요. 저희가 뭐
뭐 버티컬 파밍이라든지 스마트 파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에서는 농사 같은 자체는 1년의 롱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빠른 피드백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이미 트라이를 하고 있고, 하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달한과 동시에 산업 분야에서도 그런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고객분들께서도 그런 미래 지향성을 보고 어떤 솔루션이건 쓰시면서 뭐 인사이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우리도 이게 좀 이빠른 소리인지 모르지만 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막연한 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게 많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거는 그게 4차 산업혁명도 사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인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제 뭐 인더스트리얼 4.0, 4차 산업,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가 그냥 머리에 팍 들어오는 거고 메타버스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건 메타버스는 아닌데 메타버스는 없는 데에서 노는 거고 디지털 트윈은 피지컬한 거와 그 버추얼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겠다는 거고 근데 좀 다른데 이제 뭐 CEO나 이러신 분들은 뭐 메타버스 그러면 멋있잖아요. 이게 막 그 환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는 것 같고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들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잘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대답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가지고 우리 저 김경동 사모님한테 좀 질문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전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해졌어요. 전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야 스마트 팩토리가 뭐지 그러고 이제 자꾸 가보고 그 갔다 오더니 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디테일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방향성은. 옛날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넓어서 지금 아마 여기 있으신 분도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옛날에 산업혁명만큼 완전히 반응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뭐 그냥 발전 속도 그냥 가는 거에 말한 대로 뭐 소프트웨어 더 많이 하고 뭐 클라우드 더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거가 오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여지껏 이쪽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좀 뿌리 산업 이런 거 가보면 좀 어렵더라고요. 이 큰 기업은 다 알아서 하는데 좀 뿌리 산업은 되게 이제 그 아까 비디오도 봤는데 약간 좀 협회 차원에서 좀 뿌리 산업에 좀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기업 위주입니까? 아까 질문하신 거 중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그동안 뭐 지난번에 할때 스마트 팩토리 관련 뭐 컨퍼런스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했었는데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AI 팩토리 테마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 기계를 가동했을 때 실제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거를 이제 아까 4개사랑 같이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같이 협업하는 데가 우마티, VDW의 우마티의 그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실제 기계의 빅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 OPC 이외에도 같이 협력을 할 예정이고 그 AI 팩토리 관이 이제 별도의 7, 8월에 핵심적인 부분에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관련된 뭐 컨퍼런스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이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뿌리 산업을 도와주지 않으면 좀 우리나라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도 골치 아프잖아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니까 이게 우리도 어떤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잘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가 이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조선이고 뭐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제 크기로다가 중국을 못 이겼지만 뭐 이 전시회도 제가 4위인데 한 다음에 2년 후에는 아마 중국보다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유세계는 다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준비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5분, 6, 7분 남았는데 여기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3분 중에 자기가 있는 질문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질문해 주셨던 건데
박경혜 님이 심토스 2024 디지털 제조의 트렌드는 작년에 비해서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말씀해 주셨고요. 내가 볼 때는 그전에는 이제 한 2년 전에 스마트 팩토리니 뭐 4차 산업 그전까지는 좀 막연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테마를 여기 이분들이 이제 감을 잡은 거야.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다가 계속 오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창원님이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는 두 분이 계속 좀 아까 내 질문했을 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박창민님이 이제 요 질문을 하나 저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AI 솔루션이 모델을 개발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 기업과 기관계 시스템 연계에 부족한 면이 많아 AI 적용 시 어려움이 많은데 타 AI 솔루션의 기관계 시스템 적용 시 차이점은 어떤 것이며 이런 적용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 중에 디지털 스레드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된 실시간 확실히 연결된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디지털 트윈이 제대로 작동되지.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I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디지털 스레드 기반 위에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AI 현장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주면 좀 AI를 활용하는 게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디지털 스레드 대신에 예. AI 스레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스레드 가지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뭐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진짜 AI가 사실 IT를 대체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게 뭐 항상 뭐 예측이지만 좀 AI가 그만큼 이게 굉장히 판도를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경혜 님이 스마트 팩토리와 AI 인공지능 공장의 데이터 표준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 이제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우리 박 대표님이 AAS 그쪽 표준 쪽도 계속 좀 팔로잉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쪽이니까. 예. 거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예, 데이터 표준 정책은 표준 정책도 중요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가 실제 활용되는 유즈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전체 확산할 수 있도록 이제 표준화 작업 가이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유럽이나 또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드라이빙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조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소연님이 가고 싶은데 그 시내에서 버스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같은 데에서? 이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많이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 전시장은 주차장이 다 무료니까 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기 지하철 타고 가도 네, 요즘 지하철이 그러니까 근처까지 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분들이 계신데 또 만들어 놓으면 잘 안 타요. 네, 실제로 이용객이 의외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박경혜 님이 지멘스에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했는데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잠깐 말씀드린. 예, 근데 이제 여기도 사실은 지멘스도 은근히 지금은 막 인더스트리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장돼 가지고 뭐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얘기도 좀 저는 이제 엑셀러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마인드스피어 아마 예전에 들어보셨을 건데 그게 이제 엑셀러레이터 인더스트리얼 오퍼레이션스 X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 솔루션 들어갔고요. 아까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 쪽 솔루션들은 세분화를 많이 시켜뒀어요. 디지털 인더스트리 쪽에.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말하기보다는 트렌드 혁신을 말씀드리면 인더스트리 메타버스라는 컨셉 안에 어떻게 뭐 단계를 좀 낮추고 그다음 좀 손쉽게 적용할지에 대한 토픽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엑셀러레이터는 약간 좀 협업 툴 같은 협업 모델이에요. 협업 모델이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협업 모델입니다. 협업 모델이고 이제 마인드스피어는 팝니까 아직도?
그게 인사이트 허브라고 해서 클라우드 베이스 포트폴리오로 바뀌었어요. 마인드스피어 이제 브랜드명이 없습니다. 그 이제 전문가들도 문제야. 나도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해놓으면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복잡하면 안 써요, 사람들이. 그 좀 이 뿌리 산업 이런 데 보면은 AI도 이것도 그래서 그 UX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우면 잘 안 쓰더라고요. 이게. 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러면은 좋아도 잘 안 써. 피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지금 뭐 저희 경우에는 클라우드 베이스 앱 솔루션은 맨딕스라는 로코드 플랫폼으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두고 그런 문턱을 좀 많이 낮췄죠. 예. 그러면은 지금 거의 5시인데 뭐 거의 이제 다른 질문들은 좀 뭐 올려주시면은 나중에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재밌게 또 굉장히 유익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거 꼭 많이 사람들 굉장히 많이 성공해드리기를 기원하고 두 분 굉장히 좋은 대답 감사드렸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